6. 그레그슨 경감의 활약.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브릭스턴 로의 괴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크게 보도하고 있었다. 신문마다 사건에 대한 긴 기사가 나왔고 개중에는 사설로까지 다룬 신문도 있었다. 나는 신문을 이것저것 읽고서 몇 가지 새로운 일도 알게 되었다. 나의 스크랩북에는 그때의 기사를 오려붙인 것이 많이 남아있기에 그 중에서 서너 개를 여기에 소개해본다. 데일리 텔리그래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사건만큼 수수께끼에 찬 것은 범죄 사상 드물것만이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 벽에 피로 쓰인 글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치상의 망명자나 혁명가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피살자의 신원이 미국인인 것으로 보아 무수한 혁명단체의 지부가 있는 미국에서 피살자는 어떤 규율을 위반하고 우리나라에 피해왔다가 살해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영국에 건너오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 파악과 감시를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스탠더드지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당 정부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무법적인 학살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피살자는 미국의 신사로 몇 주일 전부터 런던에 와서는 캠버웰구 토키 테라스 지역의 샤르팡티라는 부인에게 하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의 비서까지 데리고 있었다. 두 여행자는 이달 4일 화요일에 하숙집 여주인에게 인사를 하고서 리버프랭 급행 열차를 탄다고 하며 유스턴 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뒤 두 여행자의 모습을 역 플랫폼에서 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유스턴 역에서 몇 km나 떨어진 브릭스턴로의 그 빈집에서 드리버 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는지는 안개 속에 쌓여 있다. 드리버 씨가 왜 거기에 갔는지, 무슨 이유로 그런 불행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비서인 스탠 거슨의 행방에 대해서도 오리무중 상태다. 그러나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및 그레그슨 경감이 이미 이 사건 해결에 손을 댄 것은 다행한 일로 이 유능한 두 수사관은 조만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 뉴스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이 정치적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가 혁명적인 사상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선량한 시민이었을 것이나 무참하게 탄압을 받은 결과 음성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들 사이에는 엄격한 규율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배반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피살자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비서 스탠 거슨의 행방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두 사람이 묵었던 하숙집을 알아낸 것은 큰 수확으로서 수사는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것은 경시청의 그레그슨 경감의 노련하고도 기민한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를 들면서 이러한 기사를 읽었는데 홈즈로서는 그러한 기사가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내가 뭐라고 하던가?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슨은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든 득을 보게 되어 있다고 말했지. 그러나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네. 만일 범인이 붙잡히면 두 수사관의 노력에 의해서라는 평가가 나올 테고 미궁에 빠져버리면 두 수사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라는 평가가 내려질 걸세. 어찌 되었거나 두 사람은 귀여움을 받기 마련이라네. 그때 현관을 지나 우당탕 계단을 올라오는 시끄러운 발소리가 났다. 가정부가 악을 쓰는 소리도 들렸다. 저게 뭘까? 하하, 나에게 직속된 베이커가의 유격대원들이라네. 하고 홈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꽈당. 문이 열리며 거짓 차림을 한 소년들 6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차렷. 홈즈가 군대식으로 외치자 6명의 무례한들이 더러운 동상을 늘어놓은 듯 일제히 줄을 섰다. 홈즈가 타이르듯 입을 열었다. 앞으로는 위긴스 한 사람만 보고를 하러 올라오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해라. 그래, 위긴스 발견했나? 소년 중 하나가 대답했다. 못했습니다. 선생님. 크게 기대한 일은 아니지만 발견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다. 자, 일당을 주겠다. 홈즈는 소년들에게 1실링씩 나눠주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 해산이다. 다음에는 쓸만한 보고를 가지고 오도록. 홈즈가 손을 흔들어 보이자 소년들은 돼지 새끼를 해치듯 다투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저 거지 아이들은 12명의 경찰관 몫을 한다네. 거리의 사람들은 상대가 경찰인 것으로 눈치채면 입을 다물고 말지. 그러나 저 아이들이라면 아무데라도 갈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끼어들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네. 거기에다 바늘 끝처럼 예민하지.
저 아이들에게 없는 것은 유능한 지도자뿐일세. 저 아이들을 부리는 것은 이번 사건 때문인가? 응,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이젠 시간 문제일세. 그때 홈즈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하, 이제 새로운 뉴스를 지겹도록 들을 수 있겠는걸? 그레그슨이 희색이 가득 찬 얼굴로 나타났네. 물론 우리를 만나려고 오는 거겠지. 보라고 길을 건너오고 있네. 다음은 초인종을 누를 차례.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레그슨 경감이 계단을 2개씩 뛰어올라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무턱대고 홈즈의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어떻습니까? 마침내 내가 사건을 파헤쳐냈습니다. 홈즈의 얼굴에 번뜩 불안한 그늘이 스쳤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단서라도 잡았다는 겁니까, 경감? 단서라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범인의 이름은? 그레그스는 통통한 손바닥을 비비며 가슴을 내밀고는 뜸을 들이듯 헛기침을 하고 나서 샤르팡티에 해군 중위입니다. 하고 당당한 말투로 이름을 댔다. 홈즈는 기가 차다는 듯이 쓴 웃음을 짓고 나서 의자를 권했다. 우선 앉으시오. 그리고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며 그 공로담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물을 탄 위스키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한잔 해야지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만한 일을 하자니 무척 피곤하군요. 물론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긴장에서 오는 피로이지요. 홈즈 씨라면 그걸 알아줄 겁니다. 서로가 정신 노동자이니까요. 홈즈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 그런 눈부신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경감? 그레그스는 팔걸이 의자에 깊숙이 앉아 매우 만족스럽다는 듯이 담배 연기를 내뿜더니 갑자기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허벅지를 탁 쳤다. 이거 배꼽이 빠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레스트레이드 얼간 이 친구 제 딴에는 한 가닥 한답시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줄다름쳤지 뭡니까? 비서인 스탠 거슨을 뒤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서라는 자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있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스탠 거슨을 잡아들이고서 의기양양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레그스는 혼자 떠들고 혼자 낄낄 웃었다. 그건 어찌 됐던 그렇게 중대한 단서를 어떻게 잡게 된 겁니까? 모두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와트슨 씨, 당신도 이 이야기는 비밀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 최초로 부딪힌 문제는 살해된 그 미국인의 신원 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광고를 내서 반응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자가 나타나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 그레그스는 그런 답답한 방법은 질색입니다. 당신들은 시체 옆에 영국제 모자가 떨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홈즈가 말을 받았다. 그건 캠버웰로 129번가의 존 언더우드 부자 상해에서 만든 것이더군요. 그레그스는 이 말에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당신이 거기까지 알고 있다니 뜻밖입니다. 그곳에는 가보았나요? 아니요. 그레그스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언성을 높였다. 단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언더우드 상회에 가서 이런 형태의 모자로 사이즈는 이러이러한 것을 3주 이내에 판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주인은 장부를 조사해 보더니 곧 알아내더군요. 토키 테라스 지역의 샤르팡티에라는 하숙집에 사는 드리버 씨에게 배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피살자의 주소는 알아냈습니다. 홈즈가 칭찬을 했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 길로 샤르팡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창백한 얼굴에 근심 어린 기색이 엿보입디다. 딸도 함께 있었는데 상당한 미인이더군요. 그 아가씨도 눈가에 눈물 마른 자국이 엿보이고 내가 말을 걸자 입술이 떨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단서는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홈즈 씨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만 몸속에 전류처럼 긴장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미국 클리블랜드 시에서 온 이녹 드리버 씨가 비명에 죽었다는 사건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개 하숙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샤르팡티의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입을 여는 것이 두려운 모양이었는지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녀가 뭘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드리버 씨가 기차를 타려고 떠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샤르팡티의 부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마른 침을 삼키고 나서 대답하더군요. 저녁 8시였습니다. 비서인 스탠거슨 씨가 9시 15분 발과 11시 발 두 대의 열차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드리버 씨는 9시 15분 차를 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드리버 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하자 부인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흑빛이 되어 한참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나 그 태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거둔 딸이 각오가 섰다는 듯이 차분한 말로 그녀의 어머니를 달래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을 했다가는 다음에 난처한 입장에 빠져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실은 우리는 그 뒤에도 드리버 씨를 만났습니다. 그 말에 샤르팡티의 부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그러다간 내 오빠가 죽는다. 딸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오빠에게도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로울 거예요. 어머니. 내가 재촉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숨겼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사한 바가 있으니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앨리스. 어머니는 딸을 탓하며 나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모두 말씀드리지요. 사전에 아실 것은 내가 이렇게 허둥거리는 것은 내 아들이 이 끔찍한 사건에 관계가 있을까 그것이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단지 당신들 경찰이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 인격도 갖추었고 장교라는 신분이나 평소의 소행을 봐서도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아드님에게 죄가 없다면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앨리스 너는 자리를 비키도록 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로서는 입도 뻥긋하고 싶지 않지만 딸아이가 털어놓았으니 할 수 없군요. 일단 말씀드리기로 작정했으니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리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드리버 씨는 대략 3주일 동안 우리 집에 묵으셨습니다. 비서인 스탠거슨 씨와 함께 유럽 대륙 쪽을 돌고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트렁크마다 코펜하겐의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덴마크에서 건너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서인 스탠거슨 씨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드리버 씨는 딴판이었습니다. 늘 거칠게 굴고 하는 짓이 야만스러웠어요. 도착한 그날 저녁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지 뭡니까? 그뿐이 아니라 가정부에게 집적거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내 딸에게 눈독을 들이더군요. 딸아이가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망정이지 몇 번이고 나부끄러운 말을 걸곤 했어요. 한 번은 딸아이를 껴안아 비명을 지르게도 했고요. 보다 못해 비서인 스탠거슨 씨가 신사답지 못한 짓은 삼가라고 충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습니까? 하숙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낼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이었기에 샤르팡티의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답변했습니다. 매정하게 그랬어야 옳았지요. 그런데 돈에 끌린 겁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1인당 하루 1파운드, 즉 일주일분으로 14파운드의 성금을 받았던 겁니다. 나는 홀몸인데다가 해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이것저것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한 돈벌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그러나 3주가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짐을 싣고 마차가 떠나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드리버 씨에 대한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 데다가 동생을 무척 아끼거든요. 하여간 그분들을 떠나보내고서 체증이 내려간 기분으로 아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시간도 못 되어 초인종이 울리고 드리버 씨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무슨 일인지 흥분되어 있고 술까지 취해 있었습니다. 나와 딸이 있는 부엌까지 밀고 들어와 기차를 놓쳤다는 등 횡설수설하더니 딸아이에게 자길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옆에 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가씨는 이제 성인이니까 아가씨를 말릴 수 있는 법률은 없어. 돈이야 나한테 썩어 돌아갈 만큼 있지. 자, 저기에 있는 할망구 같은 어머니에겐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떠나자. 공주처럼 모실 테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앨리스가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치자 그 양반은 딸의 팔목을 움켜잡더니 현관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 소리에 아서가 제 방에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현관 쪽에서 우당탕 싸우는 소리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아서가 막대기를 들고 부엌 문간에 나타나더니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작자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혼쭐을 내줬으니까요. 그 작자 정말 우리 동네에서 떠났는지 보고 올까요? 아서는 그 길로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드리버 씨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샤르팡티의 부인은 한숨을 쉬고 생각에 잠기며 대충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되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만 부하가 모두 속기를 해두었으니까 틀림은 없습니다. 홈즈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재미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감? 부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한 가지 점만 확인하면 만사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핵심을 찔렀지요. 아드님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다니요? 그 아이도 집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혼자 열고 들어온답니다. 부인이 잠든 뒤였나요? 그래요. 몇 시쯤에 주무셨습니까? 11시경입니다. 그렇다면 아드님은 적어도 2시간 이상 밖에 나가 있었군요. 그렇게 됩니다. 4시간에서 5시간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물론 그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샤르팡티의 중위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부하를 데리고 가서 체포했습니다. 내가 어깨에 손을 얹자 중위는 대담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체포하는 것은 그 불안당 같은 드리버를 죽였다는 이유에서입니까? 나는 드리버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격이지요. 그것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겠군요.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중위는 드리버를 뒤쫓아 나갈 때 막대기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단한 떡갈나무 막대기를 말입니다. 그래, 경감의 추리로는 그 해군 중위가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내 추리로는 샤르팡티의 중위는 브릭스턴로까지 드리버를 뒤쫓아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움이 붙었겠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중위의 막대기가 드리버의 급소를 찔렀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 하나 없이 죽었겠지요. 그날 밤에는 비가 왔고 더구나 그 근처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중위는 당황해서 시체를 그 빈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새노을 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으니까 빈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겠지요. 촛불과 핏자국 그리고 벽에 쓴 글씨나 반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경찰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잔재주가 틀림없습니다. 홈즈는 그레그슨을 치키어 주듯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상당히 연구하셨군요. 그레그슨 경감. 우리는 앞으로 경감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경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딴엔 이번 일을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샤르팡티의 중위는 시키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드리버를 급히 뒤쫓아가 보니 그자는 마차를 불러 세워서는 허둥지둥 도망가더라나요. 그래, 돌아서 오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친구의 주소를 물었더니 고개만 갸우뚱할 뿐 대지를 못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뻔합니다. 나는 헛물을 마시고 있을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으니까요. 헛다리를 짚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어느 틈엔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계단을 올라와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자신의 참 모습이 아니었다. 풀이 죽은 얼굴에 옷도 엉망이었다. 동료이자 라이벌인 그레그슨이 있는 곳을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로 보아 홈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것 같았다. 우두커니 서서 모자만 만지작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처럼 힘에 겨운 일은 처음입니다. 그 말에 그레그슨이 승리의 개가라도 올리듯 비꼬아 말했다. 그런가, 레스트레이드? 그렇게도 힘에 겨운가 말일세. 그럴 줄 알았지. 그래, 비서인 스탠거스는 찾아냈나? 레스트레이드는 그레그슨의 얼굴을 노려보고 나서 홈즈에게 말했다. 스탠거스는 오늘 아침 6시에 할리데이스 호텔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